안녕하세요, 장진우입니다. 네, 날씨가 되게 좋죠. 네, 덥지도 않고. 네, 저를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네, 저는 이태원 경리단 보석길이라는 곳에서 어, 10개의 식당을 운영하고요. 2개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29살의 장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고향이 포항이어서요. 사투리도 많이 쓰고 혀가 짧아서 발음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강연을 부탁드린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저같이 말 못하고 발음 좋지 않고 사투리 쓰는 아이한테 무슨 강연을 부탁하는 거지? 발음이 좀 많이 안 좋죠, 여러분. 네,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제가 40분이란 시간을 네, 영광스럽게 네, 시간을 주셔서 간단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29살에 12개의 식당과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직원은 48명이나 돼요. 네, 꽤 많죠 이제. 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저의 인생은 어쩌면 수많은 실수였고 수많은 실패였어요. 그게 왜였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서 처음에는 사격 선수였습니다. 사격 권총 사격 아시죠? 권총 사격을 하면 오후 수업을 안 받고 운동을 하러 갈 수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가장 문제 아들을 모아서 사격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사격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네, 전국 소녀체전에 나가서 3위라는 엄청난 결과를 내고 부모님한테도 처음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3위라는 그런 상을 받고 그날 이후로 사격을 하지 않았어요. 사격을 포기한 거죠. 왜냐? 1등, 2등 한 친구들을 바라봤는데 도저히 저 친구들을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예. 그 친구들이 경북 체중 아이였을 거예요. 저 생각은. 네. 그리고 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음악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딴따라라고 절대 음악을 안 시켜주셨어요. 심지어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은 국악이었습니다. 예. 한국 음악을 한다니까 무당이냐 네가 무슨 국악을 하냐라고 해서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할 바에는 열심히 놀자라고 해서 예쁜 친구들과 좋은 친구들과 중학교 때 모여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싸움도 하고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나쁜 아이, 가장 글러먹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포항에서 되게 유명한 싸움이 벌어져서 네, 퇴학을 당합니다. 제가 네, 중학생이 퇴학을 당하는 거 별로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혼자 서울로 보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진우야, 이제 너의 삶은 이제 네가 만들어 나가라. 딴따라가 되든 뭐 거지가 되든 깡패가 되든 서울로 가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하고 싶은 대로 음악도 하고 싸움도 하고 네, 족발집 배달도 하고 피자집 배달도 하면서 그때도 가장 문제 있는 친구 엄마들이 진우랑은 놀지 마라 할 정도로 가장 안 좋은 친구였죠.
그러다가 운 좋게 고등학교를 국악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국악예술고등학교는 한 반에 여자가 45명이고 5명이 남자예요. 의자왕도 아니고 얼마나 좋아요. 가자마자 여자를 사깁니다.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과 여자를 사깁니다. 네,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그런 또 문제 많은 아이였습니다. 전공 시험을 봤는데요. 3년 동안 유일하게 꼴찌인 애가 별로 없어요. 저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네, 3년 동안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내가 대학을 못 가면 되게 멋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대학을 못 가면 슬프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대학을 못 가면 이렇게 예쁜 여자애들을 다시 못 보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새벽 4시까지 혼자 연습실에 들어가서 연습을 해서 3년 동안 꼴찌하던 친구가 전국대회를 모두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라는 아주 좋은 학교에 수시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3년 만에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퇴학을 당하고 서울에 오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 봤어요. 예. 전화가 오셔서 너 때문에 내가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모님도 멋있어 보이고 나도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 삶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그때부터 저를 믿었어요. 와, 내 아들이 국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에서 상을 타는 영재구나, 인간문화재가 되겠구나. 예. 저희 선생님들이,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이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심지어 사물놀이를 만드신 김덕수 선생님은요, 저가 부모님도 오지 않은 저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에게 꽃다발을 주러 오셨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영특한 아이였죠.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너무 캠퍼스 너무 막 사랑, 청춘, 막 스터디 이런 걸 생각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첫날에 저는 징을 받았어요. 징. 여러분 징이 뭔지 아세요? 이만한 사물놀이 할 때 쓰는 악기인데 선배님이 그랬습니다. 진우야, 1년 동안 너의 술잔이 될 거야 라고. 네. 저는 그래서 1년 동안 그 징에다가 막걸리를 엄청나게 먹어서 그때 60kg였는데 지금 엄청 크죠 제가. 네, 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날씬했습니다. 근데 계속 술 문화였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 문화랑 너무 안 맞았습니다. 맨날 술을 먹이고 말도 안 되는 거를 강요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선배들과 싸우고 선생님과 싸우고 교수님들의 부조리와 싸웠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인간이 된 거죠. 와, 쟤 좀 수업 좀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교수님도 있었고, 선배님들은 MT에 저를 그렇게 안 데리고 가요. 저 새끼 하면 귀찮다, 지랄이다. 그래서 21살 때 국악을 그만두겠다고 교수님한테 찾아갑니다. 너무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었고요. 네, 그렇게 처음으로 칭찬을 받고 아버지도 좋아하고 내가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일을 1년 만에 그만두러 교수실에 찾아가서 저가 불던 피리를 거꾸로 부셔버립니다. 교수님 앞에서. 그래서 교수님 깜짝 놀라요. 야, 진우야, 너 왜 그래? 선생님, 저는 한국 음악을 사랑합니다. 저는 국악이 너무 좋아서 10년 넘게 국악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닙니다. 저는 실력도 있고 교수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누구도 듣지 않는 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청춘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악기를 부셨어요. 교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랬어. 허허 멋있다. 그만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네. 네. 그래서 4년 동안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 교수님 때문에. 학교는 잘 안 갔는데. 네. 그리고 또 도망갔습니다. 도망자가 됐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국악 제발 시켜달라고 그렇게 떼쓰다가 학교도 퇴학당했죠. 그 가난한 집에서 서울까지 유학을 보내서 그 비싼 레슨비를 내면서 그 수많은 인간문화재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받던 아이가 1년 만에 나의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고, 내가 국악하는 게 멋있지 않다고, 내가 배우는 게 결코 대학의 교육이 아니다 하면서 피리를 부수고 그만두겠다라고 걸었습니다. 걷는데 중앙대학교에는 사진과가 있어요. 네, 사진과가 되게 멋있습니다. 중앙대학교 하면 사진과. 네, 저는 그래서 사진과에 들어갑니다. 노크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국악을 했는데 국악을 그만하려고 합니다. 에? 저기요. 예? 제가 국악을 그만하고 사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기는 있으세요? 사진기 얼마입니까? 제가 사겠습니다. 그 사진기를 사기 위해서 이제 막노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 많은 막노동 일을 해서 사진기를 샀습니다. 처음 샀던 게 EOS5와 EOS 5D라는 네, 캐논의 상품을 사서 이제 학과 수업을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진짜 큰 왕따를 당했어요. 아무도 저랑 말을 안 해요.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랑 아무도 안 놀아주지? 그들은 국악하는 애가 갑자기 사진을 찍는다라는 게 싫었고, 그때 당시에 개나 소나 사진을 찍는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안성 캠퍼스인데요. 서울에서 안성까지 수업을 받으러 갔는데 휴강이래요. 저만 몰라요. 네, 서울에서 안성까지 받으러 갔는데 휴강이에요. 학과 수업 전체가 다 같이 마라톤 하러 갔대요. 저 혼자 못 갔어요. 와, 진짜 왕따구나.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학과 수업을 안 가요. 그런데 저는 이를 악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사진을 좀 더 멋있게 찍거나 좀 더 잘 찍으면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해서 제가 사는 지하 방에다가 암시를 만들고 열심히 프린트를 해서 크리틱 시간이 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어떤 수업은요, 크리틱을 해서 1등을 하는 친구한테 500원씩 모아줬어요. 그 500원이 모이면 필름 한 통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했는데 제가 5번이나 1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빠 식사는 하셨어요? 여자애들이 더 상냥하니까. 예. 오빠 차 있으신데 서울 가실 때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좋다. 네. 고맙다 친구야. 그랬습니다. 왜 그때 제가 주눅들지 않았냐면 그때 서울에는 저한테 엄청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화장하는 남자아이가 있었고, 문신이 많은 남자친구들이 있었고, 빨간 머리 여자아이들이 있었고, 사회에서 문제아라는 친구들은 다 저희 작업실에 모여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멋진 친구들이 돼 있어서 누구라고 말을 못 하는데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되게 열심히 찍다 보니까 23살에 네이버와 계약이 됩니다. 23살에 대기업 네이버라는 데와 계약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그때 제가 찍은 작업이 네이비 해피빔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네이버 메인에 뭐 신민아의 해피에너지는 뭐 이런
사진이 뜨고 소녀시대, 안성기, 김명민, 투애니원 우리나라의 모든 셀럽들을 찍었습니다. 23살 나이에. 그리고 24살에는 삼성이 클라이언트가 돼서 네, 모바일도 찍었고요. 되게 많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진을 찍으면 찍을수록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돈을 벌수록 빚을 못 보는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이 좋고 사진 찍는 게 즐겁고 예쁜 여자들과 노는 게 되게 좋았는데 사진을 열심히 찍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 사진을 넘겨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리터칭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아질수록 나의 삶이 너무나 지루한 삶이 되는 거예요. 돈은 많아지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또 유럽으로 떠나서 네덜란드 친구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 결혼식을 사진 찍으러 주러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많은 돈을 줘서 그 돈으로 네덜란드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뭐 한 달 반 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사진보다 나는 좀 더 재미있는 일을 해야지 라고 장진우 식당이라는 거를 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다들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게 왜 하필이면 그 골목에다 차렸냐. 저희 집 1층이었어요. 거기가 바로 제가 제일 자주 가는 목욕탕의 1층이었고요. 그래서 식당을 차리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식당의 오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의 실패를 했을까요? 사격하고 음악하고 사진을 하고 세 번이나 엄청 큰 변화를 줬어요, 인생에. 그러면 사격인의 삶을 포기한 거고요. 그렇게 촉망받던 국악인의 삶을 포기를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아름다운 거를 찍기 원했던 포토그래퍼의 삶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이 포기했는데 구려 보이나요? 잘못된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빅 리스크, 빅 턴. 리스크가 많을수록 턴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서 포기보다 어렵고 외로운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한테 처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진 찍는데요. 아버지가 그때부터 또 말을 안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친구들한테 아들 서울에서 뭐해? 말을 안 하세요. 야, 아들 국악한다는데 엄마 팔순잔치에 좀 불러줘. 말을 안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죠. 돈도 많이 벌고 부모님 올라오시면 식당도 너무 많아요. 막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오늘은 여기.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포기할 줄 아는 청춘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 주제로 오늘 나머지 20분을 쓰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근데 요즘 청춘들의 선택은 대부분 비슷해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있는 동아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에서 스터디라는 걸 하죠. 그러다가 친구가 어학연수를 가면 또 따라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친구들은 워킹홀리데이를 따라가요. 그리고 또 똑같은 방식에 또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은 대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저 친구들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나요? 여기서 선택만 했지 포기할 줄 몰랐던 거예요. 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좋은 동아리를 가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 그리는 동아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저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가 뭔가 이들과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가 후회되지 않은 포기라면 굉장히 좋은 포기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한 포기는 내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삶이었습니다. 사격 선수로 3개월에 3등했으면 되게 튼튼한 삶이었고요. 국악인으로 중앙대학교를 들어갔던 것도 튼튼한 삶이었어요. 포토그래퍼로 한참 조금씩 일자리를 클라이언트가 늘어나갈 때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런데 다 포기를 하고 내가 좀 더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나갔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되게 많이들 그러는데 용기가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멍청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계속 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김보성 씨 오셨습니다. 네, 네, 여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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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하지 말고 내 삶이 고루하다 생각하고 내가 좀 더 즐거운 일을 하고 싶을 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청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저한테 메일 옵니다. 포기해라고 하셔서 포기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랬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한 거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평한 거를 알고부터는 굉장히 마음이 넓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공평한 거 아시는 분? 네. 제가 생각했는데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포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에 태어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태어났죠. 되게 불공평해요. 저는 잘생기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리고 혈액형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불공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는 맨날 불평해요. 불공평한 인생. 근데 공평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네. 네. 의리가 공평하죠. 네. 네. 의리가 네. 되게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한남동에 지금 고깃집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요. 네, 세상에 공평한 거는 누구나 24시간을 산다는 거였어요. 내가 미국에 태어나도 24시간을 살고요. 내가 못생기게 태어나도 24시간을 살고요. 내가 정말 튼튼한 몸을 가져도 24시간이고요. 너무 고통스럽게 아픈 몸을 가져도 우리는 모두 24시간을 삽니다. 그랬을 때 그 24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안 기쁘세요? 제가 이거 되게 어렵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예. 누구나 공평하게 24시간을 삽니다. 12개의 가게의 사장도 24시간을 살고요. 대학교에 재수를 하는 친구도 24시간을 살아요. 이 공평함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저는 이걸 알고부터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일어나서 어떤 일이든 합니다. 책을 읽건 무엇을 하든. 그리고 남들보다 늦게 자요. 술 마신다고. 예.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또 일찍 일어나요. 남들보다. 그런데 저 친구들은 저보다 5시간, 6시간 더 자고 게임하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저한테 그럽니다. 세상 진짜 불공평하다. 야,
쟤네들은 야 너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또라이였기 때문에 잘 된 거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을 먹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피리를 불러갔어요. 그때는 피리 전공자였을 때. 그러면 하루 피리 그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무튼 가서 피리를 불면 6만 원을 줬습니다. 피리를 불면. 그래서 그 6만 원을 벌어서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술 먹고 노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저가 피리 불고 돌아올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6만 원을 벌어서 그날 친구들의 또 술을 먹이는 스타일이었고요. 이 친구의 24시간도 저의 24시간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거는요.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요리사로 조금 늦었죠. 요리하는 스타일로. 저 밑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다 경력이 10년인데 나이가 어려요. 근데 저는 몇 번 아예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애가 식당을 내가지고 막 짜파게티부터 팔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되게 잘하게 됐거든요.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옛말을 되게 좋아해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이야기도 좋아하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일단 포기했어요. 우리 이제 포기했어. 내가 24시간이 공평하다는 것도 알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될까요? 뭐든지 해야 돼요. 뭐든지 해야 됩니다. 놀러를 가기도 가야 되고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하든지 책을 읽으려면 책을 읽고 속이 안 좋으면 똥을 싸든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과 제가 강연을 요즘에 좀 많이 하는데 어린 친구일수록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하면 리스크가 얼마일까요? 그냥 일단 먼저 하세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무언가 한다. 이것이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일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면 또 실수와 실패를 하려고 무언가를 또다시 한다. 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어느 순간 반짝이는 보석처럼 그 경험들이 돌아왔다.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원석이었는데 실패를 하고 깎이도 보니까 지금 반짝거린 거예요. 근데 누구나 똑같은 원석입니다. 얼만큼 자기가 갈고 닦느냐에 따라서 그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돌멩이로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반짝이는 보석 같은 빛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 어느 순간 반짝일지 모르니까요. 일단 무조건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세요. 누가 욕을 하던 누가 이건 절대 안 돼. 야, 너 그거 이상해. 이런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하면 됩니다.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혼자 열심히 하다 보면 그 혼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막 뛰다 보면 빨리 가고 있으면 같이 빨리 달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쉬는 거예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스터디 이런 거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굳이 강남역 모커피 뭐에 모여서 왜 그거를 먹고 마시고 남 욕하고 야 걔 안 나오네 맨날 욕해요 애들. 그걸 왜 그걸 왜 도대체 그걸 왜 하냐? 아 선배들이 뭐 정보가 있대요. 그 남자애가 여자 꼬셔서 또 스터디라고 하면서 또 둘이 뭐 싸우고 헤어져서 공부 더 안 되고 네, 그런 일이 많지 않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분 남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건데,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재수가 없을 정도로요. 저처럼. 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실패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만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자꾸 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뭔가 잘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호피무늬 신발을 샀어요. 야, 내가 오늘 잘 사지 않았냐? 맨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야, 저 여자 구두 봐라. 좀 돼지발에다가 좀 진주 목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커피숍에 갔어요. 굉장히 예쁜 친구들이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진하게 향수를 뿌리고 되게 열띤 토론을 하고 있길래, 와, 우리 청춘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엿들어야지. 야, 씨발 그냥 봐. 그게 안 돼? 대부분 커피숍에 대한민국 청춘들은 남 욕하는 데 시간을 다 쓰고 있어요. 정부 욕하는 데 다 쓰고, 나라 탓하는 데 다 쓰고, 부모 탓하는 데 다 쓰고, 친구 욕하는 데 다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학하는 데 그 시간을 다 써요. 우리가 가장 공평한 거는 24시간인데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남 이야기, 남 탓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 이야기 할 때 하나라도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눈앞에 반짝이는 보석으로 여러분이 빛나고 있는 거를 느낄 거예요. 그리고 남 이야기 하지 않으면 너무 떳떳해가지고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누구를 욕을 해요.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뻘쭘합니다. 그게 야, 혹시 걔가 들었으면 어떡하지? 얘가 걔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좀 더 좋은 취향을 가지십시다. 남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야, 너 어떤 책 읽었니? 나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좋더라. 근데 그 만화책이었어. 차라리. 너는 어떤 음악 좋아하니? 나는 전 재즈를 되게 좋아해요. 예, 재즈 좋아하는데 어떤 형이 있는데 그 재즈 되게 잘하더라. 이번에 뭐 어디 외국에서 왔는데 너무 좋은 뮤지션이더라. 이런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이런 대화를 나눴던 친구들이 저한테는 지금 성공한 친구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늘 편가르고 남 욕하고 정부 탓하고 나라가 구리고 문화가 이상하고 환경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 중에 지금 저 옆에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도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겠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청춘들은 남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써서 성공이 너무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화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문화를 탓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화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모여야 되고, 좋은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을 가진 내 자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부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철학으로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이 되고 그 환경이 문화가 됩니다. 문화부 장관이 일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문화가 없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생각이 없는 청춘들이 모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 없는 가게를 내는데 다 달라요. 빵집도 내고 스시집도 내고 3평이에요. 3평. 네, 4평, 5평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획일화되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먹어야 되는데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떤 날은 빵도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초밥도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소주에다가 이렇게 얼큰한 국물도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어떤 날은 예쁜 여자와 그랑블루에서 재즈도 듣고 싶구나 라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이 자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시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빨리 포기하시고,
자기가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24시간을 가지고 무언가 한 발짝 먼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진정성과 철학이 있다면 어느 순간 뭐라고요? 반짝이는 보석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삶을 밝힐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Q&A 질문 시간이 준비되었다고 뜹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저희 한 5분에서 6분 정도 있으니까요. 빠르게 아웃사이더처럼 말하면 굉장히 의리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손 들어 주세요. 네. 여기서 또 질문 못하는 대한민국의 청춘이라는 걸로 또 옛날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저기 날아다니십니다. 저기 네 저기 마이크 주세요. 네 노동자라고 적혀 있나요? 네. 네, 저는 송파구 사는 권혁주라고 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하고 싶으신 일은 뭔지 궁금해요. 그건 다음이 돼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이제 제가 원래 밥을 팔아 가지고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지금 뭐 뮤지션들을 위한 그런 장진우 사운드를 만들어서 무료로 연습과 녹음, 숙박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진우 호텔이란 걸 만들어서 시각 예술을 하는 친구들을 무료로 1년 동안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투자죠. 밥 팔아서 번 돈으로 나는 대한민국 문화를 응원한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번 년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애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애들 잘 안 해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나태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이번 년에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식의 세계화라고 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식을 어떤 식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 친구들과 나눌 수 있을까라는 거, 이것도 이번 년에 저의 과제인 것 같고요. 네, 뭐 내년에 할 일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앞에 계속 포기하시다가 뭐 다시 일어서시고 그러는데 뭐지? 그거 잠시만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그 하시는데 사람이 계속 무기력해지고 좌절할 때 장진우 씨만의 뭐 일어서는 방법, 뭐 원동력 그런 거 뭐 있으셨어요? 네, 저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네,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도 왔어요. 저기 저희 좋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포기와 실패마다 네. 저 친구입니다, 친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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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친구인데 저 친구들은 대구에서 저 강연 보러 왔어요. 네. 저 포항 친구들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말이 이 친구들은 다 옆에서 경험했던 일이야. 그리고 저 친구들은 늘 저를 또라이라 불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야, 니는 뭐라도 되겠나? 막 사투리로. 네, 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옆에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옆에 서울 친구들이 있는데 서울 친구들 갔나? 아. 네, 서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고민하고 나눴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좀 구리니?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슬럼프다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진우야, 슬럼프는 최고가 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거는 교만한 단어야, 이러는 거야. 네? 야, 생각을 해봐. 박찬호가 공을 정말 열심히 던지다가
몇 번 못 던지면 슬럼프가 찾아온 거지. 너가 야구장에 가서 공을 아무리 많이 던져도 슬럼프가 아니래요. 그때 딱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좌절하고 고민하고 우울해할 시간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 최고만큼 열심히 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차피 나랑 쟤랑 똑같은 24시간을 쓰는데 내가 못할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누워서 뭐 슬퍼서 무기력해질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보다 저 최고인 사람이 더 멋있기 때문에. 나도 더 멋지게 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먼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옆에 뒀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질문에 도움이 됐나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고 종료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장충동 살고 있는. 족발. 네. 근데 고향은 부산인. 네네. 근데 이건 질문은 따로 아니고 저랑 친구가 이 강의를 들으러 온 계기가 저희도 이제 하고 싶던 일이 있는데 좀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제 청춘을 한번 들어보려고 이렇게 왔는데, 장진우 씨 이제 경험담을 들으면서 많이 저희도 느낀 바가 많은데 좀 솔직히 이게 남 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가 용기가 따로 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좀 상황도 많이, 저희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본 직업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거고, 듣는 순간에는 느끼는 게 많은데 듣는 순간에 느끼는 게 많은데 또 이제 막상 다시 본 직업으로 돌아가면 이게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뭐 막상에 먹을 것과 뭐 잘 곳과 이런 게 많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네, 의리있게. 네. 의리. 그래서 저희가 네. 좀 요구하는 게 좀 네. 이제 경험하신 분으로서 저희한테 조금 와닿을 수 있는 조언을 받고 싶어요. 네, 경험한 사람으로서 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 전에 다 했는데요. 빅 리스크. 네, 리스크가 클수록 좀 더 나은 턴이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용기가 없다는 거는,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고 두려워도 계속 해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시고, 지금 직장에 있는 분들이 가장 그 큰 고민이에요. 이거를 안정됐거든요. 네, 월급도 주고 그 조금 적금도 할 수 있고 보너스도 나오고 휴가도 주고 퇴직금도 있고, 근데 내가 이거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가 그렇게 살았다면, 저가 매출을 잘 공개를 안 하는데 저가 그렇게 살았다면 이 매출을 갖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포기와 중요한 결정이 어느 순간 내가 아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 용기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에는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도 만약에 직장에 다녔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겪고 포기를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청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종료가 돼서요. 네, 장진우 식당에 찾아주시면 저랑 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요. 오늘 여기 의리보다 저한테 의리를 지켜주신 의리파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